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라이칭더. 주말 동안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또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 파장이 크겠습니다. 예,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대만의 대통령 선거, 대만에서는 대통령을 충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당선자는 라이칭더, 4성, 1성, 2성에서 중국어로는 라이칭더라고 읽는데요. 자, 우선 이 라이칭더가 어떤 인물이냐? 이 1959년생입니다. 올해로 64세죠. 직업은 의사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타이베이 옆에 신베이라는 곳의 해안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지지리도 어려운 가정 출신입니다. 네. 아버지가 광부였었어요. 근데 뭐 광부 출신들의 어떤 이 자식들이 정치적인 스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단순한 광부가 아니라 이 라이칭더 부친께서는 아버지가 라이칭더 2살 때 광산의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복자와 거의 비슷한,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대만의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지극정성 이 교육열에 힘입어서 공부는 열심히 해서 대만에서 최고 인류 대학이라고 하는 타이완 다슈의 의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길, 재활의학과를 전공으로 한 의사였습니다. 의사 생활을 약 한 3년 정도 하다가 타이베이, 그러니까 민진당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 선거 지원차 나갔다가 거기서 민진당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서 아예 민진당 국회, 그러니까 국회, 대만에서는 입법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입법을 해서 4선을 내리 당선됐고 또 이어서 타이난 시장을 했습니다. 대만의 가장 큰 도시가 타이페이입니다. 타이페이, 한자말로 하면 대만의 북쪽이다 해서 대북이고요. 네. 가운데 있는 큰 도시가 따이중, 대만의 중간에 있는 도시가 따이중,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큰 도시가 타이난인데 대만의 어떤 정치적 지형 구성을 보면요. 타이페이는 중국 본토하고 가깝고 또 국민당이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려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계가 타이페이시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타이페이에서 주로 그 생활 기반을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국민당 출신의 대만의 총통이 된 분들은 대부분 타이페이 시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라이칭더 이분은 대만의 가장 남쪽 타이난입니다. 이 타이난이 바로 대만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 대만 본토인들, 네. 대만에서 말하는 내성인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바로 그 대만의 남쪽 독립파들의 중심 기지인 타이난성에서 타이난시에서 입법원 의원을 오래 역임했고 거기서 시장까지 했다. 전형적인 대만 독립파 또 대만 본성인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총통 선거에서는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상당히 압승을 했어요. 당초에 매우 건소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달리 40% 이상을 득표를 하면서 2등인 허우유 후보를 크게
그러니까 오차범위 바깥에서 상당히 크게 앞질렀습니다. 네. 대만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이 이번 이 라이칭더 당선의 1등 공신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이 계속해서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하늘에 어떤 미사일도 로켓을 빙자한 미사일도 발사하고 또 정찰 위성까지 보내고 계속적인 안보 위협을 한 것이 오히려 대만 사람들을 뭉치게 했다. 이런 지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선거 막판에 마잉주 전 국민당 출신의 총통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그래도 믿어야 된다. 대만보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믿어야 하는 이런 논쟁이 마지막 부동표가 상당 부분 라이칭더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만의 선거 지형은 여소야대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는데요. 16년 만에 여소야대요. 대만 역사상 여소야대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네. 그만큼 라이칭더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지만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여소야대가 되면서 어떤 이 민진당 일방적으로 정책을 끌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요. 국민당이 아주 약진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진했던 국민당이 왜 약진을 했느냐? 이것은 그동안 차이잉원 이 총통의 정부 8년 동안 오래 장기 집권한 데 대한 어떤 피로감도 있었고요. 또 차이잉원 정부의 내정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대만 유권자들의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라이칭더가 대통령이 된 것은 시진핑 효과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압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당이 과반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 제2야당인 민중당柯원저 대통령 후보를 냈던 이 민중당에서 무려 8석이나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만 선거는 바로 이 민중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습니다. 네. 현재 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민중당의 대통령 후보였던柯원저 이분을 대만 행정원 부원장, 우리로 치면 부총리에 임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민중당 후보는 뭐 정치적인 이슈, 대만과 중국의 정치적인 이슈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젊은 층들을 상대로 MZ 세대들 상대로 좀 잘 살아보자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이것이 대만 MZ 세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대만 정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중당의 이柯원저 후보의 캐스팅 보트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주목할 인물은 샤오메이친이라는 부통령인데요. 네. 대만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부통령제가 있어서 총통이 유고가 될 때는 부총통이 바로 집권하는데 이분은 반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국 백인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서 오래 살았고 콜롬비아 대학 출신이고 이러니까 민진당에서 영입한 부통령 후보인데요. 이 후보가 지금 CG 그래픽에 나오는 안경쓴 저 후보가 샤오메이친입니다. 이분이 미국과 대만 관계의 핵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만이 미국과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부통령 선거에서도 보여주고 이 샤오메이친이 앞으로 외교의 핵으로 또 오른다. 네. 그래서柯원저 민중당 후보와 샤오메이친 후보도 당선된 라이칭도 후보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세 사람의 대만의 정계 실력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판세 결과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중국의 개입이 오히려 이 반중 세력 결집에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선거 결과가 반대로 국민당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당이 선거한 거로 나왔으면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대만이 하나의 중국 속으로 서서히 흡수되는 네. 그런 식으로 뭐 가는 어떤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았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반대로 국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패를 하고 민진당의 라이칭트 후보가 이김으로써 대만과 중국의 평화적인 통일은 물 건너갔다. 특히 민진당은 지금 3번 연속으로 집권을 하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대만 독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특히 이번에 많은 유권자들이 대만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격이 그에 대한 반감으로 오히려 라이칭또 후보를 지지했다는 얘기는 라이칭또 신임 총통으로서는 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취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92 공식.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1992년이죠. 중국과 대만이 이 하나의 중국 개념을 도입을 한 원칙적으로 이 개념에 합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념이 지금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지금 중국과 대만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92 공식이라는 지유얼 공식,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대목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에 대만과 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양국 관계 원칙인데요. 하나의 중국을 견제하자. 중국은 2개가 아니다, 하나. 네. 그렇게 통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양국이 합의를 했는데 그 마지막 문장, 그 표현은 양안의 각자 편의대로 한다. 이것을 합쳐서 일중각표 원칙. 중국은 하나인데 각자가 알아서 해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주도의 평화 통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만일 어떤 입지를 별도로 살려줄 것이냐 이것은 따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1992년이라는 해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분수령을 찍은 해입니다. 1992년에 우리가 한중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의 개혁 개방 이 절정에 달았던 때인데 대만은 92 합의 그걸 92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 공식을 통해서 중국이 대만에 엄청난 지원을 했고 대탕트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진당의 새 총통 당선자 라이칭트가 92 합의, 92 공식 난 모르겠다. 92 공식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92 합의, 92 공식이 대만과 중국의 가장 큰 내관 이것을 건드리게 될 경우는 중국은 바로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벌써부터 지금 신경전이 뜨겁죠. 네. 그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축하 하환을 라이칭대에게 축하 하환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내정 간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중국 변수가 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이 대만과 중국의 갈등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PPI 골디락스.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깨고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골디락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도 높아서 네.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금리 인하도 대폭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난 주말 나온 생산자 물가 PPI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는데요. 자, 그러자 미국의 국채금리 단기물 2년자 이하가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 3월 달에 할 수도 있다고 뉴욕 증시는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요. 다시 3월 금리 인하론이 지금 되살아난 분위기거든요. 이 PPI 지수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CPI는 현재의 물가인데 금리 정책을 하는 데서는 현재의 물가보다는 앞으로의 물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PPI 물가가 미국 경제에 골디락스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실까요? 아이오와 코커스. 미국 공화당이 현지 시간 15일 대선 일정을 공식 시작합니다. 여기서 관심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얼마나 높게 나올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죠.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막이 오르는데요. 네. 첫 번째 당내 경선 후보지가 아이오와 주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이 공부를 할 때 바로 아이오와 주 바로 밑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주에 살았더랬어요. 근데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지금 한파가 닥쳐서 제대로 유세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곳인데 네. 또 백인 집중 지역입니다. 코커스라는 것은 당내 당원들끼리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경 공화당 의원들의 표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대선의 전체 풍향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공화당 내의 지지세를 판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60% 정도를 얻는다. 이러면 대통령 선거 볼 것도 없이 공화당은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네. 현재 지지율은 4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헤일리와 투카디스가 2등, 3등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2등을 하느냐. 헤일리가 2등을 하고 2등, 3등 중에 한 명이 그만두면 도중에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공화당 구도가 트럼프 대 헤일리 구도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의 지금 초미의 관심은 네. 트럼프가 60% 이하를 받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헤일리가 2등을 하면 그렇게 되면 대선 판도 현재 지금 여론조사 48%대 25로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헤일리가 대통령 후보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헤일리 돌풍이 네. 예상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매우 중요한 대선을 앞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비트코인 ETF. 미국에서 관심이 뜨거웠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격은 아주 폭락 장세입니다. 약 7% 이상 떨어졌죠. 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SEC의 발표 나오고 또 실제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설에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해서 이식 매물이 많이 출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현물 ETF가 그 자체만으로 비트코인 장세에 큰 영향을 줄 변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전망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캐나다나 독일 같은 데도 현물 ETF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가격이 이후로 오히려 떨어졌더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는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오늘 기업 사람에서도 다시 한번 네.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라이칭 더 9위 공식, PPI 골디락스, 아이오와 코커스, 그리고 비트코인 ETF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